안녕하세요. 샤클락 라디오 DJ 퐁지 깜디입니다. 네, 깜디님 저희가 저번화 또 양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2편으로 나눠 올렸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조회수가 아주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한 500만 정도 됐습니까? 아니요, 한 40몇 명. 40 몇 명이요? 좋습니다. 근데 뭐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겨우 12명인지라 네. 그 정도면 아주 굉장한 조회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궁금한 게 조회수가 40 몇 명이면 40 몇 분이 들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구독자는 1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고 후 구독하겠다라는 마음이 아닐까요? 아. 네, 저희가 열심히 더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저번 화는 좀 주제가 되게 좀 재밌어서 더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미국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저번 화에서는 유독 저희가 음향 사고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엄청 많았죠. 네, 갑자기 또 깜다님이 불을 끄시질 않나. 뭐 갑자기 비아그라냐, 뭐 바야흐로냐 막 이러시고. 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 인사말도 재녹음 하기로 했는데 결국 시간 안 맞아서 재녹음 못하고 그냥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판이었습니다. 네. 자, 열심히 들어주는 청취자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언젠가는 정말 작은 스튜디오라도 하나 빌려서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뭐 올 수도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이거 사실 취미로 하는 거라서 그런 날이 오면 좋겠지만 네. 안 와도 저희는 계속 취미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 어쨌든간 계속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깜디님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분 중에 새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네. 이름은 유진이라는 분인데요. 멋있는데요? 괜찮죠? 네. 근데 이분께서 진짜 긴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유진. Very good job, bro. 한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유진 씨.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진님께서 좀 정성스럽게 적어주신 댓글 내용으로 네. 라디오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네. 주제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주제는 바로 직장인의 안정적 수입을 받으며 억압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영업에 불안정한 수입을 고수하며 자유한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근데 이 주제는요 좀 최근에 저랑 깜대님이 좀 사석에서 정말 많이 나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마 30대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저희랑 나이가 좀 비슷해서 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지체하지 말고 저희가 얼른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약간 좀 없지 않아 무거운 감이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진짜 정말 좋은 결정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결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지만 결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저희의 경험이나 그 생각이나 이런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결정은 저희 유진 씨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진님께서 적어주신 댓글을 네. 좀 사연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고 정성스럽게 남겨주셔가지고 네.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J 깜디님 안녕하세요. 특유의 경상도 말투가 웃기며 사고방식이 저랑 비슷하신 깜디님의 지지자입니다. 저는 30 중반에 한국에 살고 있으며 평범한 직장 7년차 싱글남입니다. 요즘 해외 이민에 관심이 있는 찰나 우연히 방송을 접하게 되었고 듣다 보니 샤클락만의 특유의 재미와 솔직함에 지금까지도 열혈 구독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눠보자는 말씀에 저도 용기를 내서 댓글을 하나 남겨봅니다. 저의 고민은 직장 생활의 안정적 수입 플러스 억압된 삶이냐, 개인 사업의 불안정한 수입 플러스 자유의 삶입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매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 시점에서도 직장 생활의 권태기를 버티고 있고 화려한 파이어족을 보면서 부러움의 제 미래의 모습이길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현 위치 및 상황을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제가 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지금 직장에서도 최소 10에서 15년은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에서 15년이란 긴 세월을 직장 생활한다고 가정해 생각하다 보면 너무 억압된 삶을 살아가다가 짧은 성냥 마냥 스스로가 태워져 빨리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화려한 파이어족,
개인 사업 및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 파이어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해외 이민과 적은 수입이지만 스트레스가 덜하는 직업을 가져가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한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멘붕이 온 상황 같습니다. DJ 깜드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직업이 아나운서나 진짜 라디오 DJ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DJ 퐁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솔직 담백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와. 네, 너무 감사드려요. 와, 근데 잠시만요. 네네. 지금 네네. 와, 이 유진 씨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다고요? 네. 제가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이분은 일단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잘 쓰시는 거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미 저희 라디오를 안 듣고도 충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저를 뭐 충분히 지지해 주시고 저랑 이렇게 사고 마인드가 비슷하다고 해주시니까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딱 들켰네요. 네. 경상도 말투. 경상도인 게 들키셨네요. 경상도요? 네. 본인이 항상 해프라고 하시지 않으십니까? 저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하프 앤 하프입니다. 뭐가 도대체 하프 앤 하프일까요? 경상도 하프, 서울 하프. 어떤 기준에서 하프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이제 부산 사투리도 가능하고 네. 서울 그 표준어도 가능한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서울 표준어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퐁지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네. 야, 너 밥 먹었냐? 갑자기요? 이게 서울말입니다. 네? 서울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근데 좀 얘기하세요. 너무 싸가지가 없는데요. 그렇죠. 약간 제가 서울말을 네. 약간 좀 싸가지 없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네네. 약간 좀 싸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예의 바르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편하게 이제 부산 사투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표준말을 안 쓰고 네. 제가 일단 방송용 사투리로 한번. 이게 방송용 사투리예요? 네. 평소에는 안 쓰세요? 평상시에는 이제 왔다 갔다 거리죠. 서울 사람 만나면 서울말 쓰고 부산 사람 만나면 부산말 쓰고. 제가 듣기로는 딱 한마디만 하자마자 바로 그 대화하는 상대방이 네. 혹시 고양이 이렇게 먼저 물어보신다던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세요. 쓸데없는 소리 네. 하지 마. 그리고 일단 본론을 시작하기 앞서 네. 제가 이 댓글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은 직업이 아나운서나 진짜 라디오 DJ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DJ 퐁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뻑하지 마세요. 아니, 자뻑이 아니라 이렇게 쓰셨다니까요, 유진님께서. 유진 씨, 유진님, 이거 너무 DJ 퐁지님 띄워주지 마세요. 스스로 이거 연예인병 걸려요. 그래서 사실 뭐 깜대님의 지지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팬심은 좀 저한테 있는 게 아닌가 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저는 진짜 이 똑똑하시고 진짜 현명하신 저희 유진님 만나가지고 진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네요. 갑자기요? 네, 언제든지 뭐 미국 LA 쪽에 놀러 오시게 되면 네. 유튜브나 뭐 쪽지 뭐 그런 걸로 하죠. 네. 아니면 전화번호 남기셔가지고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비행기표도 보내주나요? 빨리 진행하시죠. 네, 어쨌든 정말 정성스러운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좀 본론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진짜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에 깜디님하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면은 저도 그렇고 깜디님도 그렇고 30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직장인이고요, 둘 다. 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의 삶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대. 진짜 유진님 말처럼 되게 억압돼 있는 삶이죠. 항상 그 밑에 사람으로서 위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마음은 자유하더라도 좀 불안정한 좀 그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깜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자 이게 나이대별로 이게 다 나눠지고 그리고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눠지고 이제 본인의 진짜 정말 성향에 따라서도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좀 정말 진지한 얘기입니다. 저를 빗대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말한 그 성향 먼저 설명할게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싹 둘러보면 정말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성향 쪽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죠? 나이. 네. 나이 또래도 이제 보시면 평범하게 봤을 때는 20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생활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직장에 들어가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대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슬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40이 딱 되던지 아니면 40 초반 네. 아니면 30 후반에 저는 자기가 준비한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둘 다 직장인이니까 잘 알겠지만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 어렵죠. 예, 사업을 예. 특히 관심이 처음에는 없었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되게 막연한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깜대님께서는 30대쯤에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하셨잖아요. 30대 중후반쯤에 이제 시작을 해보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깜대님은 아직 시작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했죠. 그러면 왜 안 하셨죠? 자, 이게 성향이나 이게 시간이란 게 다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는 무조건 사회생활을 해봐야 된다. 대학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뭐 비즈니스를 하는 거, 뭐 커피숍이나 뭐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렇죠. 예? 그런 비즈니스적인 거를 다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그 20대를 딱 보냈죠. 그다음 30대부터는 경험을 한 걸 토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 생각하고. 자, 만약에 지금 여기 유진님이 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 직장을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직장에 들어갔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는 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네. 자기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네. 관심 있어 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비즈니스. 그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거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잘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 일단은 파악을 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 나의 장점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나가지고. 네네. 예. 부모님을 빼고요. 부모님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네. 부모님은 이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엄청 주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판단이 흐려집니다. 모든 게 다 너는 최고야. 응?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최고지? 우리 딸 최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부모님은 제외하고 네. 근데 주변 뭐 직장 동료나 친구나 오래된 친구나 이런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야 나의 장점이 뭔 것 같아? 내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이렇게 서로 계속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네. 공통적으로 자기의 장점을 말하게 되면 이제 그게 자기 장점이에요. 자기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장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자기 장점 잘하는 거를 살려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좋아하는 걸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다들 이제 걱정을 더 많이 하는데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거에 미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그 하나에 자기가 좋아하고 미치게 되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공이란 기준도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말 이게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개념이 조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뭔가요 그러면 성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자기가 행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그 다음에 형제, 가족, 그 다음에 만약 결혼을 했으면 그런 자기 가정
이런 사람들 요 딱 세 부류만 자기와 같이 행복하게 되면 저는 그게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정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진짜 뭐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뭐 집 큰 거 으리으리한 데 살고 맨날 뭐 한 달에 한 번 여행 다니고 저는 그런 삶은 성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의 기준이 뭔지 그거를 첫 번째로 저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비즈니스를 한번 준비해 볼지 아니면 자기가 잘하는 것을 비즈니스를 해볼지 저는 그렇게 일단 먼저 3단계를 삼각형을 그려서 한번 스타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자기 객관화하는 능력은 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 저도 좀 제 개인적인 걸 말해보자면 제가 작년에 한 7년 정도 다닌 회사에서 네.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잘렸다는 소리죠? 그쵸. 네. 그 인원 감축이라고 하죠. 네네. 레이오프라고 하면.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되게 위축이 됐었어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을 너무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는 캐릭터보다는 직장에 있는 한 직장인으로서의 캐릭터가 저한테는 좀 더 중요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제 잘리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제 결혼을 한 상태였고 애도 있는 상태였는데 저희 남편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 제가 한 몇 달 일 안 한다 그래서 뭐 집안이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 했더라고요. 네. 이 일에만 몰두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의 주변에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죠. 이런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겠고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깜디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언니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좀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저는 물어봤습니다. 깜디님처럼. 네. 내가 잘하는 게 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게 뭔 것 같아? 그러면서 리스트를 조금씩 이제 작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리스트를 보니까 저는 직장인의 딱이더라고요. 그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잘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니까 네. 사무직,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일들, 네.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빨리 회신을 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되게 제가 좋아하고 제 적성에 맞고 제가 잘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지금 이제 직장에 다니니까 좀 더 자신감 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내가 원래 잘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많이 좀 찾았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깜디님 말처럼 유진님께서도 또한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자기 객관화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간이 뭐 물론 직장 생활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죠. 쉬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서 한 뭐 10분만이라도 빼서 오늘 하루 하나 내가 잘하는 거,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 쓰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네, 무조건 일단 적어야 됩니다. 맞아요. 머릿속으로만 누워서 자기 전에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일단 무조건 손으로 쓰든 뭐 컴퓨터에 쓰든 적으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이 샤클락 라디오를 시작한 계기도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네. 직장인으로 살 것인가 말을 하다가 우리가 일단 뭐라도 해보자. 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객관적인 의견을 준 거죠. 우리 깜대님은 말을 잘한다. 그리고 저는 들어주는 걸 잘한다. 서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공통분모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던 찰나에 라디오를 하면 좀 재밌을 수 있겠다. 하니까 갑자기 아이디어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자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거를 뭐 돈 벌 생각은 없었고 우리가 좀 우리를 찾아가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건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유진님도 작은 거지만 이게 처음에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취미처럼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제가 그 유진님의 글을 보고 느낀 거는 네네. 지금 유진님은 약간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 생활에서. 예. 그래서 마음은 지금 한 7, 80%는 무조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막연하죠. 네, 막연한 너무 거죠.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100%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왜냐면 네. 저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나이가 됐는데 30대 중후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고 자식이 없는 상태였으면 네. 저는 제 비즈니스를 한번 정말 시작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네, 용기를 가지고 저는 해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주변 사람 말로는 한 2년 정도는 무조건 힘들다. 그 적자인가요? 극자인가요? 헷갈리네요. 적자. 예, 2년간은 적자를 보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주변 분들의 말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가장이기 때문에 2년간 적자를 보게 되면 집안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할 수 있죠. 네,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저는 약간 더 이제 움츠리고 있는데 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싱글이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저는 솔직히 비즈니스 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완전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결혼 안 하셨죠? 30대 중후반이시죠. 그럼 40 되기 전에 2년 정말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실패해도 늦지 않은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맞아요. 실패 또한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마세요. 나 이거 괜찮아. 내 나이에 실패해도 뭐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런 마인드는 정말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참 말이 다르고 다른데 방금 실패해도 괜찮다 해놓고 그런 마인드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네. 맞잖아요. 하지만 이 마인드 자체가 괜찮아. 나는 보험이 있어. 그런 마인드로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 네, 무조건 성공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는데요. 특히 미국에서요. 그렇죠. 자, 그 Forever 21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엄청 큰 이제 옷 회사인데요. 그쵸. 의류를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 사장님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리어카 같은 거를 끌고 이제 그 옷 판매하는 그 생산하는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버리는 것들. 잘못된 옷들이 데미지가 난 옷들이 있어요. 뭐 단추가 뭐 잘못 달렸다든지 아니면 뭐 팔 길이가 다르다든지 프린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핑크색이 나왔다든지 이런 데미지 난 상품들을 다 이렇게 주워 모아서 그거를 싼 가격에 팔고 다녔대요. 처음 시작을.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돈이 모이면서 조그마한 이제 밴을 사게 됐고 이제 밴에다가 이제 그 양을 실어가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50위 안에 드는 부자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분은 전용기 비행기 타고 한국 왔다 갔다 거리시고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그만하게 시작합니다. 그렇죠. 크게 시작할 수는 없죠. 자본이 많지 않으면 네. 좀 위험하죠. 네.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하냐, 아니면 네. 본인의 자본으로 하냐라고 또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받는 거는 좀 추천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저도 네. 투자 받는 거는 처음에는 네.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 지인의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원금 회수도 못하고, 네. 이미 투자를 한 사람한테 완전히 코가 껴가지고 네.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사업이 처음부터 막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꾸준해야지 좀 그래도 중박을 좀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처음 2, 3년은 되게 힘들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막 투자를 받아서 해버리면 본인도 부담이 너무 클 거고 네. 내가 좀 잃어도 내 돈이니까 상관없다. 요런 마인드로 자본으로만 투자해서 하면 네. 작게 시작하더라도 좀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깜주님 말처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애초에 나는 성공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간절한 마인드로 하다 보면 네. 또 작은 것도 점점 커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지금 직장 생활에서는 24시간 일을 해라고 하면 때려 죽여도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비즈니스는 밤 새워서라도 하겠죠. 밤새서라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정말 사람 마인드 차이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는 거를 저는 정말 추천하고, 지금 유진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의지력도 있으시고 용기도 있으시고 저는 대박 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진님이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대박을 치셨다. 저 까먹지 마시고 와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십시오. 저희 샤클락 라디오 스폰을 좀 해주시면. 아니 스폰은 괜찮고요. 그냥 미국 한번 네. 대박 쳤으니까 어차피 네. 미국 놀러 올 거 아닙니까? 네, 네. 하와이도 놀러 가고. 네. 그때 이제 LA 오시면 네.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그 샤클락 라디오 듣고 제가 결정을 해서 비즈니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저는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는 누구든지 다 얘기를 그쵸.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네? 자,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네네.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유진님이 그 주제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유진님 위주로 해서 제가 방송을 할게요. 네. 네, 자, 유진님. 일단 지금 다니시는 직장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10년에서 15년 하고 은퇴를 하고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내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보겠다. 이걸 먼저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말한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뭔지 조사를 하세요. 쫙 적어보세요. 적어보시고 이제 그게 또 결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죠? 가지치기. 가지치기 하듯이 계속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뭔지 이제 많이 적고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적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잘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좋아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잘하는 것으로 하면 좀 빨리 일어설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하면 길게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둘 중에 뭘 할지 그거는 본인이 또 선택을 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뭘 좋아하세요, 깜디님은? 저는 이제 스포츠 쪽을 좋아하죠. 네. 스포츠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쪽 관련된 분야에 뭐 상품을 팔던지 아니면 사람을 뭐 이렇게 제가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스카우트? 스카우트나 아니면 관리 그런 거를 에이전트를 하든지 네. 그런 쪽으로 저는 관심이 있고 다른 거는 아직까지 제가 뭐 좋아하는 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스포츠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진님도 이제 그런 걸 잘 결정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 가지치기를 하시면서 계속 정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지치기를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방송 때 안 되면 쪽지로라도 네. 제가 따로 이제 뽕지님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저는 이제 유진님이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깜디님이 말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제가 할 말을 지금 까먹었거든요. 할 말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10초 전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진님이 왜 고민하시는지 알아요. 왜냐면은 직장은 평생 직장이 없어요. 제가 없죠. 직장 생활 해보니까 네. 언젠가는 잘려요. 언젠가는 그만두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위험 부담감이 크고 네. 그렇다고 일찍 시작하자니 사실 겁도 나고.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거를 시기를 따진다면 저는 일찍 시작하고 일찍 실패하는 게 낫지 않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깜대님 말처럼 유진님 아직 싱글이시잖아요. 네. 리스크가 훨씬 적으신 거예요. 가정이 있으면 와이프가 뜯어 말리든지 또는 남편이 뜯어 말리든지 그렇게 되면은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책임감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죠. 그쵸. 예. 그쵸. 그래서 깜대님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 아이템을 하나 구상하신 게 있었는데 네. 와이프한테 대차게 까였다죠? 네, 저는 엄청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이제 제가 그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네. 바로 이제 보고서를 다 찢어버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템이 뭔지 중에 살짝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안 된 김에. 아, 그 미니 전동 칫솔인데요. 네. 그거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시면 제가 따로 그 설계도랑 다 이런 거 뭔 설계도 파워포인트를 작성한 거 그냥 종이에 대충 그리신 거잖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와이프한테 보여준다고 대충 그린 거고. 아, 이미 원래- 설계가 다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어, 제출해야죠. 네. 네, 모쪼록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리턴 폴리시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7일이 뭡니까, 리턴 폴리시가. 아니 근데 그거 안 하려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그냥 갑자기 떠오른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는데 네. 이제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스포츠 관련된 상품을 팔던지 아까 말한 그 에이전트 쪽으로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저의 지인분 중에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업을 할 때가 돈을 많이 버냐? 네. 직장 생활 할 때가 돈을 많이 버냐?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진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게 벌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근데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제 주변 왜냐면은, 분들도 네, 그래요. 차라리 마음 편한 게 낫지 다시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요. 그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은 정말 끝나도 다시 직장 생활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뭐 하실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근데 저는 일단 제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그냥 직장인으로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사실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유진님께서 좀 너무 겁을 내시는 것 같으시다면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도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면 저도 직장인이고 오히려 직장인으로서 좀 내가 잘하는 것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또 길게도 갈 수 있으니까 매니저 쪽으로 또 가면 또 길게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나이 들어서도.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경쟁률도 치열하고 진짜 아까 말했듯이 평생 직장이란 건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깜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을 또 하시고 싶다 하시면 네.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좀 그런 길을 좀 찾으시면은 네. 금방 또 시작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유진님한테 하나 부탁드릴 게 만약 비즈니스 하고 싶은 거를 이제 결정하시게 되면 네. 저희한테 또 댓글이나 아니면 쪽지 하나 남겨놔주세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어떤 걸로 이제 결정하셔서 이제 시작할지 너무 궁금하니까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사업 아이템까지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네.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저희도 네. 적극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번 방송은 좀 되게 진지했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희는. 그렇죠. 예. 저희 내용 자체가 항상 저희가 얘기하던 거라 가지고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아. 좋은 사연 신청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샤클락 파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샤클락 라디오의 DJ 퐁지 깜디였습니다. 안녕.